마을 연계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담장이 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지역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이 될 필요가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마을 참여단으로 참여를 했고 주민사업으로 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게 3개 중에 2개가 된 거예요. 학교나 교실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마을 연계 교육이 결국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세종아 학교 가자. 자, 이렇게 오늘도 등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즐거운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과 함께해서 정말 든든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엄마 류윤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학부모 대표 류윤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교육 전문가 정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해밀초등학교의 대표 일꾼이시죠. 유석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밀초등학교 교장 유우석입니다. 학교에서 현재 4년째 교장을 하고 있고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학교와 마을 사이에 있는 담장을 걷는 교장이라고 스스로 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좀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는 유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마을 연계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다시 이 담장이 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 울타리를 좀 넘나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실험적 모델들, 성공적인 모델들이 많이 시도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 연계 프로그램들을 해밀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또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학교에 어떤 일로 일찍 오셨나요? 학교 아침 도서관 근무하러 옵니다. 은빛 교사단으로서 애들 돌보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어르신이 함께 또 아침부터 출근을 해주시는데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원래 은빛교사단 양성과정에서 15분의 어르신들이 같이 했습니다. 네, 은빛교사단은 해밀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 혹은 1학년 입학했을 때 1학년은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특히 급식실에서 뭐 수저를 든다든지 이런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혹은 오후에 좀 늦게 맞벌이 하시는 집 아이들, 자녀들 늦게 집에 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도움을 주시는 우리 마을의 선생님이죠.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책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야, 무섭다, 그지? 해밀동 생긴 이래 바로 주민자치 사업으로 마을 계획으로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안, 박기안. 아이들과 같이 놀고 우리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착하신 것 같아요. 뭔가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솔선수범 교통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4년 동안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아침에 활동은 개교 때부터 했죠. 그때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주변에 막 공사판이고 등등 해서 그래도 좀 학교에 등교 혹은 하교할 때 안전하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시작했다가 그때부터 해왔던 걸 계속 쭉 해오면서 아이들하고 만남을 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좀 속상하게 오는 애들도 있고 되게 막 기쁘게 오는 애들도 있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 학교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너무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핵가족 시대여가지고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그런 어떤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한데, 저희는 선생님 이전에 할머니라고 하면서 포옹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저희는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른들, 어린이들 함께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도 가장 핫한 공간이에요. 회의도 하고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런 공간입니다. 학교 안에 매점 있죠. 이건 아이들에게도 되게 신선하고 좋고 우리 학교의 특별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매점을 운영하는 건 그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대부분 여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학부모님이지만 사실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법인체인 거죠. 그 아이들이 아침에 뭐 밥을 잘 먹고 오거나 뭐 이렇게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사실 있기도 해요.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등등 했을 때. 그래서 아니면 오후에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럴 때 중간에 배고플 때 와서 먹을 수 있죠. 저희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매점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자를 준비하여서 만들어진 매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목요일마다 방과 후 기다릴 때 사용해요. 학교 끝나고 항상 이용해요. 빨리빨리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해밀의 맛집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직접 시식을 하고 또 가격까지 이제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높습니다. 네, 정말 교장 선생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교통 지도도 해주시고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엄마 대표 류윤주 씨도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학교 안에 매점이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부러웠는데 사실 학교 밖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방과 후를 기다리면서 나갔다 오고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근데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먹거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부럽네요. 근데 가장 원했던 건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점이 있다는 건 되게 사람들한테 신선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주고 구성원들한테는 나름의 자부심도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해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건 해밀초뿐만 아니라 해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매점은. 그러니까 앞으로 협동조합에서 해나갈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같이 학교 안에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연계 교육 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 연계 교육에, 그러니까 저 학교는 마을 연계 교육으로 뭐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좀 중점을 뒀던 건 우리 해밀동에 살고 있는 책임 있는 기관들의 책임 있는 기관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해밀 유초중고뿐만 아니라 해밀 주민센터, 그다음에 해밀 주민자치회,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여기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 지금 1,200명,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당이 좋은 게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민센터 동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강당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해밀중학교도 이틀을 사용해요. 우리가 하루 사용하고 해밀중학교 이틀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뭔가 우리 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내주죠. 우리 지금도 목요일, 금요일은 강당을 개방을 해요. 저녁에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좀 늦게까지 개방해주고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는 사이 이런 연계 교육 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사는 마을,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근데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우리가 보통 이제 창조적 배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창의가 발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배움과 실천이 결합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배움과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학교나 교실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역에서 함께 고민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것들이 아이들이 진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롭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존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마을 참여단으로 참여를 했고 여기에 주민사업으로 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게 3개 중에 2개가 된 거예요. 또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그 관련된 어른들만 몇 명 있고 근데 이걸 우리 학교랑 연결을 하면 아이들이 그 자리가 사실은 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거기 애들 뭐 춤추는 애들도 있고 공연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걸 보게 하는 애들도 오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정말 축제처럼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경험들을 저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마을 연계 교육이 학교에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결국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 수도권 밀집 문제까지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마을 연계 프로그램이 지역을 부활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나 이런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폐교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이런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창조적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서 학교 활성화에 기여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을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인용되는 표현인데 마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관한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마을과 지역에 대해서 직접 배우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 자연, 문화, 산업 이런 지역의 고유 자원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을을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발전, 이 미래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본인의 진로도 거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역에서 교육의 의제로 설정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힘을 모으는데 그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 해밀초등학교 정원이 1,200명이라고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주변 학교는 사실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밀초등학교가 전국 학교에 좀 좋은 예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학교가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곳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학교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내 주변의 마을을 소비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생산도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은빛교사단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최근에 해밀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분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그 요구할 때 뭐 재능기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뭐 강당 빌려주세요, 아니면 민원 넣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나의 것도 내놓지만 상대방도 같이 이렇게 드나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저는 그런 신뢰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저는 이제 학교를 넘어서 마을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안정감도 생기고 또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이게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은빛 교사단이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깜짝 놀란 게 그 고등학생들이 그 교사단 분들에게 뭔가를 뭐 최신 정보적인 거 이렇게 뭐 휴대폰을 뭐 만진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상호 협동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제가 깜짝 아까 놀랐어요. 소비와 생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협동조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매점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제 해밀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급식을 안 하는 거예요. 급식하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저녁까지 좀 늦게 열어가지고 그 여기 급식을 뭔가 대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각종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경제 동아리라든지 경영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어떻게 잘 운영되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학교가 단순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 개의 독립된 뭐 기관 단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학생에게 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좋은데 학생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멘토 멘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고등학생들이 또 초등학생을 약간 이렇게 놀아주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이제 생각들이 되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볼 건데 그 진로 인턴십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팀이 돼요. 그리고 해밀동에 있는 지금 고운동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뭐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뭐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데 MOU를 맺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인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무궁무진하게 네. 이렇게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씩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굉장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린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그 전통적으로 학교가 정해진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런 교육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울타리와 담장은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 그 지역의 학습 생태계, 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곳에서 뿌리 내려서 자라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세종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많은 어른들이 허물없이 대화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서로 협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기관에 가서 뭘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마을, 동네. 그냥 서로 학부모들이 서로의 아이들에게 그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길에서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서로 지적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하는 그냥 정말 내 엄마
주변 이모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돼서 그냥 모든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제일 기초적인 거. 좋습니다. 이제 우리 유우석 교장 선생님 앞으로 해밀초등학교 또 어떻게 또 갖고 나가실지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제 우리 해밀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해밀교육 공동체가 뭘 하자 이런 건 별로 없고 그 공동체가 신뢰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뢰와 협력 속에서 그 안전하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이 또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본 단위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마을 단위고, 최소한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멋있는 걸 하나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 우리가 가정 신뢰하는 공동체라 생각한다면 좀 범위를 넓혀서 학교, 마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마을 연계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든든한 또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 동네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세종시의 교육 과정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세종학교 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